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방어 가능한지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승소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8억 원을 빼앗길 뻔했지만은 방어를 잘 한 덕분에 승소를 할 수 있던 사례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요. 이번 소송의 상대방은 8년 전까지 의뢰인분하고 동업을 하다가 결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결별을 한참 전에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뢰인은 4년 전이죠. 이때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동업하던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동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8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진술을 해가지고 그 진술이 사실인지 증언해달라고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의뢰인은 동업자한테 사실 줄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동업자가 증인 출석 전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기를 친 게 아닌 걸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형사재판에 이제 의뢰인분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동업자한테 8억 원을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뢰인의 진술이 있긴 했지만은 동업자분은 이제 사기를 했다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동업자분이 자기가 감옥에 수감된 직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전에 형사재판 때 증언으로 자기한테 8억 원을 주기로 말한 적이 있으니까 8억 원을 달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이 의뢰인분은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배신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 사건을 일단 검토해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되는 증언인 즉 이제 8억 원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의뢰인이 말했던 증언이 증여의사다라고 한다면은 증여의 상대방인 동업자가 이 증여의사에 대해서 나도 돈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의 동의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을 것이고요. 좀 다르게 이 의뢰인이 표시했던 그 의사 표시가 조건부 지급의사라고 했다면은 8억 원을 주기로 한 조건이 완성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 측은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했던 증언, 즉 8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그 의사 표시가 증여 의사 표시라고 한다면은 이는 제3자인 상대방의 변호사 또는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동업자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의 그 진술이 만약 조건부 지급 의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어떠한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따로 증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든 간에 의뢰인은 그 증언만 가지고서는 상대방한테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쪽이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은 기존의 주장을 약간 바꿔가지고요. 이제 의뢰인과 작성했었던 동업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작성을 했던 건데요. 근데 해당 동업계약서에는 동업기간 중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상대방은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얻었던 수익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자신한테 8억 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저희 쪽은 일단 2012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개업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수익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배분할 금액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배분할 수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회사나 의뢰인 본인 쪽에서 동업자한테 빌려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계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회사의 수익이 실제로 적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우리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그리고 회계 결산 내역 자료,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먼저 제출을 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자료를 제출했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법원에다가 이제 사실조회를 신청했을 것이고요. 이 사실조회를 하는데 이제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한테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없다 싶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소송 기간을 한두 달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먼저 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쪽이 먼저 헌재적으로 계좌이체 내역, 회계 결산 내역, 재무제표까지 다 내버리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우리 쪽 재무제표를 좀 본 것 같더니 이제 우리 쪽 회사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수익을 일부러 적게 신고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대방 주장이 진실인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이제 상대방 측에 이제 우리 회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이제 증거를 제출하지 당연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8억 원을 지급해야 될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서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방어 가능한지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승소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그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인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은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왜 거짓인지를 적절하게 반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단순한 주장이나 거짓말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내가 반박을 한다고는 하는데 상대방의 그 법적인 주장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박을 못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의 법적 의미를 잘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특한 채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